저는 26살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져간 훈련 10에 8할 정도는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매력? 인적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사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저 택시 잠깐만요. 네. 사법 보시고 들어오시게 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2013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법연수원 45기 사법연수원 수료했습니다. 긴장하셨나요 혹시? 이게 좀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할 때 이제 그 사법 고시를 합격하신 거예요? 저는 26살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공부는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공부는 22살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시시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네. 예전부터 엄청 이제 어렵기로 유명한 시험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4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좀 붙을 수 있었는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대학 과정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고시생들이 완전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그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입성해서 아예 주변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사실 때는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나요? 사법시험 응시 조건은 전혀 없죠. 그 변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법대를 진학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딱 변호사로 정해진 건 아니었고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 판례들을 보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쓰여진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와닿고 그 사회를 보는 해안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법률을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고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하루는 이제 교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사법시험에 한번 응시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 합격하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몇 년간의 그 고생했던 게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계속해서 업무를 확인하는 혜진 씨. 출연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좀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신혜진 변호사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그래서 뭐 구독자도 뭐 적고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영업인들이 나오면서 그 일상에 대해서 엄청 면밀하게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재판 가시기 전에는 네. 좀 어떤 생각하시면서 가세요? 보통 오늘은 뭘 물어보실까, 오늘은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머리에 정리해놔야 가는 길이 저도 편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또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9년 차고 10년 차 정도 되는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변호사로서의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중간 점검하는 기회를 좀 갖고 싶었고, 요새는 이제 법률 시장이 많이 바뀌면서 변호사들의 뭐 업무 실력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정말 하나의 필수 덕목이 됐거든요. 그런 변화의 기로에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차 되면 이제 진로를 고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는 좀 또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뭐 개업을 고민하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10년 차 됐는데 또 고민을 하신다길래 저는 그 업무를 잘 모르니까. 저도 변호사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그럼 보통 변호사분들이 네. 업무는 의뢰인들이랑 만나는 거 말고는 사무실에서 이제 서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의뢰인 미팅과 내부 협의 말고는 거의 서면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재판 출석 외에는. 서면에 현출시켜서 법원을 설득하는 일이 저희 변호사들이 하는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서류 보는 업무가 거의 네. 주이시겠네요. 네. 제 방에 가면 서류 이만큼 있어요. 아 진짜요? 그 드라마에 또 본인을 또 알리시려는 그런 것도 있으셨잖아요. 네, 경쟁이 좀 치열해서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좀 어떠세요? 뭐
비단 변호사 직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변호사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연수원을 수료할 때가 10,0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30,000명 시대라 3배가 됐거든요. 아, 총 변호사 수가요? 네, 강제로 개업에 내몰리기도 하고 너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버리면 국가 수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거려도 돼요. 가겠죠. 어저께서 이게 순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시고 서울 관례적으로 법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원장님이라고 칭하거든요.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그럼 화장 좀 하고 올 거예요. 흔들리는 기차 속에서도 열중하는 모습이다. 자기 손에 잉크가 묻은 건 알고 있을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듯하다. 기차 안에서도 서류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오늘은 그게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거든요. 오늘 변론을 종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그 변호사의 또 항상 보면은 승률이란 게 있는데 네. 변호사님은 승률은 좀 괜찮으신 편인가요? 한 10에 8 정도는 이기는 것 같은데요. 네. 승소하시면은 네. 그때 좀 기분은 좀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저희도 이제 뭐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몰입을 하듯이 변호사들도 그 수행하는 사건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내 사건처럼 책임지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 노력에 따른 뭐 결과가 좋았을 때 저희도 너무 많이 기쁘고 의뢰인들께서도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신입 때도 있으셨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변론 종결 말씀드렸잖아요. 네. 판사님께서 이제 뭐 할 거 더 없으면 변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판사님들께서 너무 첫자티가 나니까 웃으셨던, 되게 웃으셨던 네, 기억이 나긴 하네요. 그런 시절이 또 있으셨군요. 네. 네, 뭐 저의 직업은 일단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체력이나 뭐 실력이나 매력 이런 체력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고 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끌어들이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 끌어들이는 매력이 그 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판 금방 끝나셨네요. 네, 예정대로 20분 정도 걸렸죠. 어느 정도 이제 판사님께서 판결을 할 정도는 심증이 형성되신 것 같아서 예상대로 변론은 종결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된 건가요? 전 뭐 11월 28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라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가 6시 정도 기차일 거예요, 아마. 네, 그거 타고 올라가서 서울 가면 8시 정도 되고 집에 가면 9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변호사를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느낀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단점은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거. 장점은 제가 정말 원하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젊은 20대의 반 정도를 공부하면서 꿈꿔왔던 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또 오늘처럼 이제 의뢰인분들과 또 같이 다니고 하시잖아요. 네. 의뢰인분들을 대할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저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뭐 신뢰관계와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변호사에게는 일단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저희가 소송에 들어갈 때부터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예상치 못한 쟁점이 나왔을 때도 적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김 없이 저희에게 편하게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에도 힘을 쓰는 편입니다. 이제 의뢰인분들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시겠네요. 일 외적으로도 가끔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의뢰인분들께서도 엄청 이제 인생사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엄청 크시겠네요. 어깨에 안고 짐을 안고 삽니다. 네, 집에 가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씻을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머리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네. 항상 신적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사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로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하루 아침 일찍 시작하셔서 저녁이네요. 네,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오늘 이제 하루 촬영해 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못 해본 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좀 버벅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즐겁게 촬영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9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연수원에 들어가면 항상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전에 제너럴리스트가 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근데 10년 차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여러 사건을 두루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만의 좀 분야를 하나 선택해서 그 분야를 좀 더 특화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해낼 신혜진 변호사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예쁜 윤지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